총리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좀 장시간 하니까 아주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치에 선출지고 나가신 게 도의원을 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선 하시고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사무총장도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정치에 상당히 선배가 되시는데 아마 도의원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보수 명예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무보수 명예직을 했는데 이 정도의 국회 경력과 국정과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셨다면 조금 제가 좀 자괴감이 드는 게 저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좀 이렇게 투영이 돼서 잠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한 분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작년을 보내고 계셨다는 부분이 좀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오늘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 안에서 좀 듣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갑질이란 단어와 동량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뭐 문제가 될 수 없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약간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의 뭐 개그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맥에 좀 문제가 있어요. 같은 것을 질의할 때 갑질이라는 것과 동량질이라는 것은 전혀 상황이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갑질이라는 것은 위계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상태인 거고 동량질은 입장이 좀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한다 그러도 하나만 통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질문 내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제 후보자 부분을 좀 안쓰러운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보니까 선거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다툼이 좀 남아 있지만 재산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삶이 굉장히 공공하고 힘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같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투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그 식견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그 보훈과 관련되는 식견을 물어봤을 때 저는 상당히 합격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 보훈부 업무에 대한 식견은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채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이전 정부의 보훈부의 업무를 봤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을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훈부의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민족혼에 대한 정체성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식견이 부족한 건 분명히 아니었다. 그리고 업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좋은 식견을 가지고 충분히 참겨 나가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전 질의 계속하는 부분 한 가지 좀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부 관리하던 친일 귀속재산 일부를 친일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일제시대 때의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훈 부분, 그 다음에 친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단죄하는 그런 주무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공교롭고 유감의 뜻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그 법을 다시 한번 이번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일 재산을 다 환수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이 상존해서 남아있는 그 친일 재산들을 찾아서 환수하는 노력 자체가 민족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그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대해서
이 상임위에서 뭐 물론 저희 당 의원들이 주가 됐었지만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빠지고 객들이 이렇게 뭐 행사를 준비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준비 사항 준비 철저하게 좀 점검하셔서 이 광복과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해서 뜻깊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고향이 진천입니다. 진천에도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설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이제 고향 얘기라 죄송하긴 한데 개인 얘기를 해서 요 이상설 선생님의 서운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한 단계 승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승급 운동이 지금 진천에서 저희 고향에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개인적으로 좀 청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따져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민원인들 지역의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월남전 참전 전후분의 미망인이세요. 근데 남편 병수발 하느냐고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원금이 딱 끊겼다는 겁니다. 생계가 너무 막막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났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으면 위로를 더 해줘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그 지원금이 딱 끊기니까 정말 생활하기도 더 푼돈이지만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훈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검토를 하실 거죠. 네, 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병원이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충남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위탁병원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아까 다 말은 동료 의원들이 하셨지만 그 보장되는 범위가 너무 적다. 그래서 혜택이 좀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0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저 위원장님 조금 예, 말씀드렸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좀 전에 그 이강일 위원장님이 저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저 솔직한 마음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뭐 월 150 고문으로 자문을 하고 했지만은 그 액수 자체가 혼자 차라리 한두 군데 돈 많이 받고 좀 고문을 할 것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궁색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생각하는 건 돈에는 공짜가 없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고 적게 받으면은 조금 자문도 조금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겹치기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좀 부끄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법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 혼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법의식이 철저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은 저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적었던 그런 전체를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신상 문제를 말씀드려서.